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 맛보기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시스템은 어떤 이해보다는 계산 문제보다는 상식 또는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이 되신다 그러면 쉽게 이 기간 자체를 좀 짧게 하면서도 좀 점수를 꽈락을 면하는 수준, 다시 이야기하면 또는 평균 점수 수준, 즉 12점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부 자체를 여기에는 너무 집중을 사실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집중을 한다고 해서 20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의 고득점, 20문제까지의 고득점을 맞춘다 하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또 교재에 없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제1장에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생산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생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생산 시스템이란 무엇인가도 있고 또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부터 뭐 온갖 것이 다 있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일러리즘, 즉 테일러 시스템과 포워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테일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고 포워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형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시장 수요에 따라서 뭐 분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예측 생산을 한다 또는 주문 생산을 한다라든가 품종의 종류에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 뭐 다품종 소량이냐 소품종 대량이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라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래서 제품별 배치다. 제품별 배치다 하면 연속 생산, 즉 소품종 대량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별로 배치하겠다 또는 공정별로 배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별, 공정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품 생산, 다시 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되고, 제품별 배치 또는 뭐 흐름식 배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속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에 해당된다 라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생산 시스템의 발전 및 유형에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을 했는데, 즉 설비 배치를 하였는데 흐름식 배치라고 하는 제품별 배치라고 하는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라인 밸런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인의 균형화, 그럼 라인 밸런싱은 또 속에 라인 밸런스의 효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인의 불평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불균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는 기본 공식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공식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응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발전 및 유형에서는 말 그대로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으며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유형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어바웃으로 듣고 난 후에 곧바로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충분히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서 예측 생산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문 생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러한 제품이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팔릴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 장으로서 나오는 게 얼마나 팔릴까요 해서 수요 예측. 수요는 디맨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측하는 것은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맨드 포캐스팅이라고 해서 수요 예측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산업기사고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그러면 제일 많이 남는 놈을 제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는 믹스입니다. 프로덕트 믹스, 즉 제품 조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문제, 이런 반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요 예측과 제품 조합이라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한 문제, 산업기사는 한 문제, 기사 같은 경우는 한 1.5문제, 아니면 좀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 정성적인 수요 예측이 있을 수 있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잘 팔린다 하던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시장 조사해 보니까 잘 팔릴 것 같던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지금까지 판매되는 이것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해봐라. 그럼 최소 자성법에 대한 수요 예측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동평균법이라든가, 그것은 뭐 계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규칙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불규칙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계절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계절 말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시계열 분석에서는 시간적, 그러니까 계절적인 거죠. 불규칙 변동, 그 다음에 추세 변동, 그 다음에 사이클, 그게 어떤 사이클을 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고요. 특히 정성적 방법은 중요도에서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정량적 방법에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최소자성법이라든가 지수평할법, 특히 지수평할법 같은 경우에 바로 예측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말로서 풀어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맞다, 아니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다라는 것을 일단은 설정을 할 것이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는 원재료를 어떻게 구매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원재료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자재겠죠. 바로 제3장에서는 바로 자재관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재관리. 그럼 자재관리에서는 나눠질 수 있는 게 많아요. 첫 번째, 여기 이 자재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하는 구매관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구매관리. 아니면 거기에서 외주에서 사가 올 수도 있고 외주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외주관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주관리. 그럼 또 자재를 사겠죠. 그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이 구매관리에는 크게 집중 구매하고 분산 구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입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사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흩어질 수도 있겠죠. 다음에 이 자재를 샀어요. 그럼 샀는데 이것이 사용을 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재고 관리가 나오게 됩니다. 재고 관리가 이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어요. 재고 관리가. 그럼 이 재고 관리는 또다시 세 개를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단품의 개념인 어떤 독립수요품이 있고요. 독립수요품. 그 다음에 종속수요품이 있습니다. 종속수요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독립수요품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경제적 발주량이라고 하는 EOQ. 발주량이면서 우리는 그 자체 우리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EPQ. Economic Production, 이제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Quantity, 수량, 뭐 이런 말이죠. 야는 주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Order Quantity.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어떤 분류하는 ABC, 관리 모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종속에서는 대표적인 게 원자재 소요계, MRP. 야는 프로그램으로서 움직이고, 그래서 입력 자료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개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치트가 있습니다. Just in time. 이 치트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고 TPS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즉 TPS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 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4.5문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문제에서 한 5문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공급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범위도 넓고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예, 원자재를 사서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4.5문제에서 5문제, 즉 4문제에서 한 5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물론 자재 관리에 넣기는 약간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전사적 자원 계획, 자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ERP라고 이야기하죠. ERP. 또 있고요. 공급자 사설 구조에서 뭐 SCM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산업기사에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기사에서 가끔 잊을만 하면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자 사설구조, 전사적 자원계획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3장 자재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재는 이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는데 이제 오더가 내려오면요. 뭐부터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 말입니다. 그럼 작업 시간이 짧은 것부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납기 시간이 짧은 것부터 작업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작업하는 일정을 어떻게 계획할까요? 합니다. 바로 일정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업 순서를 배치할 수도 있어요. 일정 계획에서는요. 그러면 작업 순서도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자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될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계획에는 일정 관리, 일정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정 관리, 일정 계획은 같은 의미라고 봤을 때 우리는 총괄 생산 계획이라 해서 나옵니다. APP라고 나오는데요. 이 총괄 생산 계획은 안타까운 게 아니고 산업기사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산업기사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매회 한 문제가 나옵니다. 매회 한 문제. 다음에 작업 순서를 배치할 거예요. 작업 순서. 뭐부터 먼저 할까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작업 순서. 여기는 뭐 존슨스 룰도 있고요. 긴급률법도 있고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하자. 여유 시간이 짧은 것부터 먼저 하자.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정성적, 정량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화 시키고 있는 바로 건설 현장 같은데 짝대기가 있는, 그어져가 있는 게 있죠. 간트가 만드는 바로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간트 차트. 이 간트 차트라는 정성적인 방법이 있고요. 정량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퍼터가 있습니다. 퍼터. 프로그램으로서 평가하죠. 리뷰 테크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럼 작업을 빨리 끝내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업이 될까? 비용 구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음에 이 공정을 정확하게 공정을 단축시키는 어느 공정을 단축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것이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이렇게 해서 주 공정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 계획에서 문제가 또 나오는 게 한 3문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일정 계획도 범위가 넓습니다. 자재 관리도 장난 아니죠. 일대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먼저 하자, 무슨 작업을 하자, 이런 것들 다 했죠.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바로 작업 관리가 나옵니다. 옛날 한때는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 작업 관리라는 이 친구가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20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범위도 넓죠. 우리 전공 교재로 봤을 때는 작업 관리만 해서 교재가 800페이지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워크 스타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작업 관리기는 워크 스타디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라고 해서 방법 연구가 있고요. 이러한 작업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품 만드는데 바로 표준 시간이 됩니다. 표준 시간을 정량적으로 산정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작업 측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럼 작업하는 방법 연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봤을 때는 프로세스, 즉 공정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정, 단위 작업, 요소 작업, 동작 요소 이것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큰 분석이 공정 분석이 있고요. 이 공정 분석에서 보다 작은 것은 작업을 분석해내서 작업 분석이 있습니다. 작업자 분석하죠. 다음에 그 작업자의 동작을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작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공정 분석과 바로 동작 분석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작업 분석에도 시험 문제 나오기는 나옵니다. 뭐 다중활동 분석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알드리지가 개발해낸 개인 프로세서 차트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법 연구와 작업 측정이 있고, 이 방법 연구는 공정, 작업, 동작 분석이 있습니다. 또다시 공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공정 분석, 작업자 공정 분석, 다음에 사무 공정 분석, 거기에 따라서 공정 분석 도는 어떤 걸 사용할까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다시 합니다. 제품 공정 분석, 작업자 공정 분석, 사무 공정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부대 분석이 있습니다. 부대 분석. 부수적인 분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공정 분석이 있고요. 다음에 동작 분석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는 눈으로 보는 분석을 목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블릭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서블릭. 서블릭은요, 거꾸로 서게 되면 길브레스 이렇게 되는데, 길브레스 부부가 개발을 해서 이름을 거꾸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블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작 경제의 원칙도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또 시험에 나오고, 또 이 몫이 분석이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작업 사이클을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필름을 찍어서 분석하는 필름 분석이 있어요. 그럼 필름 분석에는 또다시 또 두 개가 나옵니다. 메모 모션 스타디와 마이크로 모션 스타디, 이런 형식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나오겠죠. 어바웃으로 하는 메모가 있고요. 아주 세밀하게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션 스타디, 이런 형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방법 연구가 되고, 그럼 이러한 작업 방법 연구에 의해서 최적의 작업 방법에서 바로 표준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시간은 우리는 스탠다드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스탠다드 타임은 정미 시간,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상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미 시간 더하기 여유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미 시간과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정미 시간이 곧바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정미 시간이 곧바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리얼타임이 똑같이 공부를 하였으나, 똑같이 작업을 하였으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30분 했는 거와 일을 못하신 분이 30분 했는 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정미 시간은 실제 작업해놓은 관측 시간에서 그것을 수정시켜주는 계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행도 평가 계수라 해서 레이팅이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갈 거예요. 레이팅 계수다. 레이팅 계수다. 그럼 또 이 레이팅 계수에는요,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속도 평가로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레벨링법이라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objective 레이팅법, 즉 객관적 레이팅법이라든가, 또 합성 레이팅법, 레이팅 계수를 구하는 방법론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또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allowance 타임이 여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유 시간에 대해서 여유율을 구하게 됩니다. 여유율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60분 했는데 50분 했어요. 50분하고 10분을 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유율은 얼마예요? 했을 때 50분하고 10분 쉬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체 60분 중에서 10분 쉬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깥 외자에서 외경법, 야는 안내자에서 내경법에 따라서 표준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런 형태도 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이 관측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관측 시간이. 곧바로 표를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표를 보고. 표로 보면 그게 관측 시간이자 정미 시간이에요. 이건 레이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팅이 필요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표준 자료법. 과거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자료법이 있고요. 표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predetermined, 즉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predetermined time, 시간이 결정되는 표준 해서 PTS법 해서 기정시간 표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자료법과 PT에서는요, 레이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죠. 또 레이팅이 필요한 것은 참 많을 거예요. 100m 초침 시계 같은 걸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스탑 와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관측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관측하는 방법이 반복법도 있고요. 그 다음 계속법도 있고요. 누적법도 있고요. 순환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관측을 하는데 바로 스탑워치로 할 수도 있고, 아우, 작업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많으면 거기에서 몇 개만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워커 샘플링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워커 샘플링과 스탑워치를 서로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적의 표준 시간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완벽하게 작업도 할 줄 알고 뭐도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 작업 관리가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느냐? 약 한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작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전에 10문제까지도 나오고 8문제, 지금 현 상태는 한 6문제 정도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업자도 좋아야 되죠.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설비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이 설비가 바로 보존이 잘 되어야 돼요. 설비 보존. 설비 보존. 바로 설비 보존에는 종합적 생산 보존이라고 해서 바로 TPM 이런 것이 나오고요. 자주 보존이 나오고요. 그러면 자주 보존이 되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3.5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면 설비가 어느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설비의 종합 효율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낭비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로스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뭐 6대 로스, 8대 로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설비 보존이고요. 물론 설비 보존에서는 이제 욕조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욕조 곡선을 처음 보셔야 되고, 기사 하시는 분들은 신뢰성 관리에서 우리가 시작 시간이 되면요. 시작하면 고장률이 처음은 엄청나게 높다가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다가 열화에 의해서 이렇게 고장률이 증가하는 곡선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서양 욕조와 비슷하다 해서 욕조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챕터 6으로 해서 설비 보존을 나오고, 설비 보존에서는 설비 보존에 따른 어떤 보존의 용어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breakdown maintenance, BM, corrective maintenance, CM, preventive maintenance, PM, 뭐 PM은 predictive maintenance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P, maintenance prevention, 즉 보존 예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하고 합쳐서 설비의 종합 효율 이라든가 또 자주 보존이라든가 또는 3.5S라든가 TPM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을 시켜서 몇 문제가 나오냐, 한 2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1장 생산 시스템의 발전 및 유형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 4문제 정도. 수요 예측과 제품 조합 1문제 정도로 보면 되고요. 다음에 원자재를 샀습니다. 자재 관리예요. 구매도 있고 재고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위가 넓고 4문제. 생산 계획 및 일정 관리, 일정 계획 이런 파트에서 한 3문제. 다음에 작업 관리에서는 한 6문제. 다음에 설비 종합 효율에서는 우리 설비 보존에서 한 2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범위는 넓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만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꽈락을 쉽게 면할 수 있고 공부를 약간만 해도 보통 12개 정도, 즉 60점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목에서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 야는 그냥 에버리지, 즉 60점 이상만 맞자라는 것을 목표를 잡는다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산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과목 보실 여건 되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